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한국의 핵심 산업, 제조업과 수출 분야에 불어닥친 AI 혁신입니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우리 산업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기회와 과제를 안겨줄까요? 저희가 오늘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센터, 또 한국무역협회, 한국생산성본부, 그리고 임팩티브 AI 같은 여러 기관의 깊이 있는 분석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너무 복잡한 기술 용어보다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미래 전략의 핵심을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AI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한국 산업의 경쟁력 DNA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생생한 현장 사례와 함께 그 본질을 좀 꿰뚫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색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현실부터 좀 짚어보죠. 이 자료들을 보니까요. 국내 제조 현장의 AI 도입률이 이게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특히 중소기업은 1.6%, 스타트업은 고작 0.6%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계획 중이라는 응답이 한 4.6% 정도 되는데 이거랑 비교해도 실제 도입은 상당히 더딘 편이거든요. 왜 이렇게 현실적인 장벽이 높은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지금 한국 제조업이 딱 마주한 딜레마입니다. 여러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만만치가 않고요. 또 AI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 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또 AI가 학습하고 분석할 만한 양질의 데이터가 없거나 뭐 있어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도 아주 심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투자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ROI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비용, 인력, 데이터, ROI 불확실성, 복합적이네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즉, AI, 특히 이 생성형 AI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데 실제 도입은 더딘 이 간극이 현재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큰데 현실은 약간 주저하는 상황이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를 주도하는 산업 분야들은 분명히 있겠죠? 우리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산업은 정말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칩을 더 많이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요. AI 연산에 특화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칩이 필요해진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고성능 GPU, 또 신경망 처리에 최적화된 NPU, 그리고 요즘 정말 뜨거운 고대역폭 메모리, HBM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AI 특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자료에서도 아주 강조하듯이 SK 하이닉스 같은 기업의 HBM 시장 리더십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네, HBM 경쟁 정말 치열하죠. 그렇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AI를 활용한 혁신이 핵심이에요. 생산 공정을 똑똑하게 만드는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기본이고요. AI로 새로운 소재를 찾거나 더 효율적인 반도체 구조를 설계하는 R&D가 아주 활발합니다. 또 여러 개의 작은 칩, 이걸 다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어붙여서 하나의 고성능 칩처럼 만드는 칩렛 기술 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AI 시대의 성능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이 계속 주목받고 있고요. 미벨리언 같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등장은 이런 기술 혁신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칩넷 기술이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자동차 산업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요즘 SDV, 이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립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말 그대로 자동차의 핵심 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히 잘 달리는 이동수단을 넘어서요.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기능, 성능, 심지어는 운전 경험까지 정의하는 뭐랄까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입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 와닿네요. 그리고 이 SDV 혁신의 심장에는 바로 AI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두뇌 역할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차 안에서 즐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관리하는 차량 운영체제 OS 개발까지 이제 AI 없이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료에서도 현대자동차가 2028년에서 2029년까지 이 SDV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WF2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거든요. 자동차의 개념 자체가 정말 바뀌고 있는 겁니다. 현대차의 목표가 정말 크네요.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이런 첨단 기술 분야의 변화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으로 여겨지는 전통적인 기계나 설비 분야는 어떤가요? 여기도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럼요. 오히려 이 분야에서 AI가 가져오는 변화가 더 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계나 설비가 단순히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수동적인 존재였다면요. 이제 AI를 만나서 능동적인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고 봐야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지보전,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설비가 스스로 상태를 진단하고 고장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아, 고장나기 전에 미리 아는 거군요. 그렇죠. 갑작스러운 설비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뿐만 아니라 생산 라인에서는 AI가 사람의 눈보다 더 정확하게 미세한 분량까지 잡아내서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요. 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전문가가 설비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관리하는 스마트 진단도 가능해졌습니다. 자료에 나온 두산 버켓의 AI 기반 무인 자율 굴착기 같은 사례는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더 이상 그냥 쇳덩어리가 아닌 거죠. 똑똑한 조력자로 거듭나고 있는 셈입니다. 와, 듣고 보니 AI가 정말 산업 전방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러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변화도 빼놓을 수 없겠죠? 특히 신약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는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데요. 맞습니다. AI는 바이오 헬스케어 혁신의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특히 신약 개발 분야에서. 그렇죠. 수많은 화합물 데이터랑 연구 논문들을 AI가 막 분석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요. 임상 성공 가능성까지 예측합니다. 보통 10년 이상 걸리던 개발 기간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10년이 단축된다니 대단하네요. 네, 자료에 따르면 JW 중외제약은 상당히 이르게 2010년부터 자체 AI 신약 개발 플랫폼 웨이브를 구축해서 실제 신약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나 항암제 개발 같은 데 적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또 루닛이나 뷰노처럼 AI가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의사의 진단을 돕는 솔루션들, 이런 건 이미 국내외 의료 현장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나 원격 의료 서비스 확장에도 AI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자료 중에 하나가 AI가 만드는 생산성 혁명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후 대응에서 사전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더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핵심은 딱 한마디로 주도권을 잡는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통 문제가 터지거나 결과가 나온 뒤에 데이터를 보고 분석해서 뒷수습하는 사후 대응 방식이 일반적이었잖아요. 하지만 AI, 특히 예측 기술을 활용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내다보고 그 예측을 바탕으로 최선의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전 대응이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막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더 나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건 단순히 효율 개선을 넘어서는 본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잡는다. 사전 대응. 네. 네,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AI의 핵심 기능으로 5가지를 꼽았습니다. 바로 인식, recognition, 예측, prediction, 자동화, automation, 생성, generation, 그리고 소통, conversation입니다. 이미지나 음성을 인식하고 미래 수요나 위험을 예측하고 반복 업무를 자동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또 자연스러운 대화로 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이 기능들이 제품 기획부터 단종까지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측 기능, 이거 정말 매력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가 궁금합니다. 네, 임팩티브 AI 잔료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제품 출시 전에 앞으로 12주 동안 얼마나 팔릴지를 AI가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과거 데이터나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요. 제품 특징, 시장 상황, 경쟁사 동향, 마케팅 계획 같은 수많은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훨씬 정교한 예측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예측된 수요를 바탕으로 광고 예산을 어디에 얼마를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최적의 전략을 짜는데도 AI가 활용됩니다. 수요 예측 기반 광고 최적화라. 흥미롭네요. 예측을 넘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도 AI가 쓰인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네, 맞아요. 생성형 AI의 발전 덕분이죠. 임팩티브 AI의 디플로우 MPD, 그러니까 뉴 프로덕트 데벨롭먼트 솔루션 사례를 보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는데요. AI가 무려 100개의 신제품 아이디어를 먼저 쏟아냅니다. 그냥 막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시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5개를 AI가 직접 골라내죠. AI가 아이디어를 내고 고르기까지 한다고요?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템들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AI가 만들고요. 온라인으로 조사를 진행한 뒤에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종 보고서까지 만들어줍니다. 과거에는 이 모든 과정이 보통 2-3개월 걸렸는데 이걸 단 1-2주 만에 끝낼 수 있다니 이건 시장 조사의 속도와 스케일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이라고 봐야죠. 와, 2-3개월이 1-2주로 줄어든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쵸. 그리고 제조업체들의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가 바로 판매량 예측하고 재고 관리잖아요. 너무 많이 만들면 창고 비용에 폐기 손실이 생기고 너무 적게 만들면 팔 기회를 놓치니까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수많은 변수를 다 고려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AI는 복잡한 패턴까지 분석해서 훨씬 정확한 예측을 제공합니다. 자료에 나온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AI 도입 후에 예측 정확도를 70% 이상 높였다고 하고요. 또 제약회사의 H사는 재고 부족률하고 과잉 재고율을 크게 줄여서 연간 24억 원 이상의 재고 관련 비용을 절감했다고 하니 그 효과가 상당하죠. 네, 24억 원 절감이면 정말 큰 효과네요. 원자재 가격 예측도 제조업에서는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은 기업 수익성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자료에 언급된 피사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잠재적 손실 위험 금액이 무려 750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750억 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AI 시스템은 과거 가격 데이터는 물론이고요. 유가, 환율, 물류비, 심지어 날씨나 지정학적 이슈 같은 관련 변수까지 종합 분석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합니다. 이걸 통해서 최적의 구매 시점과 물량을 추천해 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AI로 활용해서 기업 운영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AX, 즉 AI 전환,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군요. 자료를 보니까 맥킨지나 BCG 같은 유명 컨설팅 회사들도 이 AX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그들이 말하는 AX의 핵심은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컨설팅사들은 AX를 단순히 기술 도입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아니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단계 정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단계는 효율성 확보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거죠. 다음 단계는 데이터 기반 자동화고요. 예측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자동화 수준을 높이고 이걸 통해서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AI를 활용해서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제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거죠. 핵심은 AI를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핵심, 전략적 역량으로 내재화하는 데 있습니다. 전략적 역량으로 내재화한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성공적인 AX를 위해서는 명확한 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조직 구조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역량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즉 인재를 확보하고 키우는 것이고요. 제도적인 지원도 중요합니다. 결국 AX는 자동화를 넘어서 실질적인 수익 증대,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져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서두에 이야기 나눴듯이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이런 멋진 AX 청사진이 그저 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역시 데이터와 전략 부재인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자료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장 큰 두 가지 어려움으로 딱 AI 학습에 쓸만한 데이터 부족, 그리고 AI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는 전략 부재를 꼽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 현장 데이터를 관리하는 MES, 생산관리 시스템이나 회사 전체 자원 흐름을 파악하는 ERP, 전사적 자원 관리 같은 이런 기본적인 디지털 시스템조차 없는 곳이 아직 많거든요. 데이터가 없으니 AI가 똑똑해질 수가 없는 거죠. 기반 인프라부터가 문제군요. 네, 그리고 설령 데이터가 있다 해도 문제입니다. 아니, 이 데이터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문제를 풀어야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즉, 쓸모있는 AI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허들인 거죠. 당장 눈앞에 현안 해결도 급급한데 비싼 AI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컨설팅을 받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모델을 만들고 운영할 인력 확보는 그야말로 넘사벽이라고들 하죠. 정부 지원책이 있어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활용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정말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을 딛고 AI를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 사례들도 있겠죠. 좀 희망적인 이야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다 어렵기만 한 건 아니니까요. 자료를 보면 식자재 유통기업 LG 레렉이라는 곳은 AI로 식자재 검수를 자동화해서 인력난도 덜고 품질도 높였다고 하고요. 건설 장비 회사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장비에 AI 예지 보전 기술을 적용해서 장비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사례지만 삼성전자의 공정 최적화나 아마존의 물류 로봇 활용 같은 건 AI의 힘을 정말 잘 보여주죠. 네, 그런 사례들이 있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생산성본부 KPC하고 한국무역협회 KITA가 협력해서 지원한 중소기업 사례들입니다. 금속 가공기업 C사는 AI로 불량 예측 가능성을 확인하는 POC, 그러니까 개념 증명을 통해서 품질 관리 수준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고요. 또 향료 전문기업 D사는 변동성이 아주 큰 원료 가격을 AI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원가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중소기업들 적절한 지원과 전략만 있다면 충분히 AI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POC를 통한 성공 가능성 확인, 그리고 원가 절감, 중소기업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듣다 보니 AI 도입은 정말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전략, 데이터, 조직 문화, 그리고 사람까지 그야말로 기업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AX 코디네이터라는 역할이 강조된 거군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AX 코디네이터는 기술 전문가와 현업 실무자 사이의 그 깊은 골, 그 간극을 메우는 핵심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기술이 어떤 가능성을 가졌는지 그런 기술적인 이해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 회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조직 문화는 어떤지 등등 비즈니스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기술과 현장을 모두 알아야 하는 거네요. 비즈니스, 데이터, 조직 운영을 모두 아우르면서 AI 전환이라는 이 복잡한 여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내부 전문가 또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정이 복잡한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런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AX 성공의 열쇠라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AX 코디네이터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AI가 반도체, 자동차, 기계, 바이오 등 한국의 주요 산업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반면에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도입장벽, 또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인력 부족 같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AI를 단순히 어떤 특정 기술이나 솔루션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AX, 즉 AI 전환이라는 더 큰 그림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AI 모델의 기술적 성능, 정확도 같은 지표만 높이는 데 매몰될 게 아니고요. 그 기술이 실제로 제품 경쟁력 강화나 사용자 경험, UX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사업 모델과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그런 실질적인 가치, ROI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네, 기술 자체보다는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논의했듯이 AI, 특히 생성형 AI의 발전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그 전략적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지금 여러분 혹은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AI 전환, 즉 AX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 AI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개선하거나 예측해 볼 수 있는 업무나 문제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 산업의 AI 혁신 여정을 깊이 있게 깜색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